의 서남단 쪽, 스페인은 유럽 대륙의 서남단 쪽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반도 국가로 이루어져서 유럽과 아프리카를 연결하고 그 다음에 지중해와 대서양을 연결하는 통로로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세비야와 스페인을 거쳐갔던 민족들을 따져보면 저희가 페니키아인, 그리스인, 로마인, 서코트인, 이슬람, 그 다음에 그 위에 켈트족과 함께 서코트와 함께 또 반달족이라는 족도 들어왔었는데, 그거 전에 원래 여기 있었던 원주민 중에 또 타르테시아라고 부르는 원래 그 세비야를 중심으로 한 왕국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원주민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세비야는 지정학적 위치로서 유럽과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길목, 그 다음에 지중해에 국한되었던 유럽의 문화에서 대서양을 연결시키는 연결 통로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먼저 세비야라는 도시의 설립자.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해보고 이제 이번 하면서 세비야라는 도시를 생각해 보면서 이 세비야라는 하나의 도시를 설명하고 역사 이야기를 할 때 어쩌면 이렇게 우리가 배웠던 세계사 책이라는 세계사 역사책의 교과서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요. 한 도시에 이렇게 많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인물들이 등장할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세비야를 설립한 설립자는 헤라클레스라고 합니다. 이 지금 좌측에 보이는 이 동상과 이 기둥은 대략 지금부터 2세기경, 그러니까 AD 2세기경이니까요. 한 1800에서 19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을 발굴한 것인데, 하나는 헤라클레스가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율리어스 시저의 동상이 위치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세비야의 설립자를 헤라클레스라고 얘기합니다만, 헤라클레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사람이고요. 이제 헤라클레스는 12가지 임무 중에 바로 10번째 임무가 뭐였냐면, 이 세비야라고 부르는 한 섬, 에스토시아라고 부르는 한 섬으로 와서 거기에서 번영을 누르면서 소를 이끌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것이었는데, 이것을 원래 헤라클레스의 또 다른 하나의 이름은 페니키아의 영웅이면서 페니키아의 영웅인 메카르트라는 사람의 또 다른 이름이 있기도 한데요. 저희가 이 세비야라는 도시의 위치를 이렇게 볼 때 먼저 그리스인들이 들어오기 전에 지금부터 3000년 전쯤, 거의 3000년 전 BC, 기원전 9세기에서 8세기에 지중해를 건너서 지브랄타르를 통과해서 대서양 연안을 따라서 세비야를 흐르고 있는 과달기비라는 강을 흘러서 걸러 들어와서 이 페니키아인들이 세비야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페니키아인들이 들어왔는데요. 이제 한번 저희가 페니키아인들이 지금부터 대략 한 2500에서 2600년 전의 지도인데요. 페니키아인들이 먼저 그 지중해 해상 무역을 했던 해양 민족이었었죠. 해양 민족이었었는데 이 페니키아의 전설에 의하면 지중해의 동쪽에서 지중해의 서쪽을 옮겨다니면서 저희가 교역을 했다고 하거든요. 교역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페니키아인들이 유럽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친 거는 우리가 배우고 있는 영어나 프랑스어나 독일어나 스페인어의 근원이 되는 알파베트를 만든 민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알파베트의 근원은 페니키아 문자에서 왔다고 하죠. 페니키아 문자. 왜 하필이면 해양 민족이면서 교역을 했던 페니키아인들이 알파베트를 제일 먼저 만들었을까라고 하면 바로 교역을 했다는 데서 중요하죠. 저희가 어떤 교역을 하거나 상업을 행위를 하게 되면 물건을 사서 물건을 팔고 그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영수증이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교역의 증거 자료를 받기 위해서
유럽의 어떤 민족보다도 제일 먼저 상형화된, 정형화된 글자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페니키아인들은 페니키아 문자가 바로 유럽 사람들이 쓰고 있는 알파벳의 근원이 되는데요. 이 페니키아인들의 전설 중에 하나가 동지중해와 서지중해로 옮겨 다니면서 교육을 할 때 하나 두려운 존재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보게 되는 여기에 있는 그 유럽과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그 해협, 지브랄타 해협에 전설이 있었대요. 지브랄타 해협을 건너가면 괴물이 있어서 바다에 끝이면서 사람들은 죽게 된다는 두려움 때문이 있었는데, 그때 페니키아인의 영웅이었었던 멜카르트라는 사람이 그 두려움과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거를 역경을 긋고 지브랄타 해협을 거쳐서 바로 대서양을 나가서 대서양 연안에 있었던 까디스를 통해서 거슬러 올라와서 한 80km 정도를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바로 저희가 여기서 거슬러 올라오게 되면 그 당시에 지금 현재 있는 세비야라는 도시 안에 타르테소스라는 왕국이 존재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타르테소스라는 왕국이 존재하고 있어서 그 타르테소스와 거기에 왔던 메르카르트가 지금의 세비야의 앞에 있는 이슬라 데 까르투카라는 섬이 있어요. 저희가 서울에도 한강과 하중도, 섬과 강과 강 사이에는 큰 섬을 저희가 하중도라고 보잖아요. 강과 강 사이. 여의도도 굉장히 큰 섬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세비야에도 이슬라 데 까르투카라는 큰 섬인데요. 이거는 여의도의 한 10배 정도가 되는데, 나중에 저희가 설명드릴 세비야 만국박람회가 개최된 장소이기도 하고요. 콜럼부스와 마젤란이 신대륙 발견과 세계 일주를 하기 위하여서 준비를 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곳에 도착했던 메르카르트, 나중에 이제 그리스어로 가면 이게 헤라클레스가 되는데요. 여기 와서 오픈 마켓, 연리전 시장이라고 부르는 이 섬에다가 세비야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타르테소스라 부르는 이곳에 있었던 주석과 철과 그다음에 그 당시에 청동기 문화였기 때문에, 아직 철기 문화 이전이었기 때문에 주석이 많이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곡물도 많이 났고 해서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유했던 이 타르테소스에 거기에 교육을 하기 위해서 거기서 이 세비야라는 도시를 이 메카르트, 그러니까 그리스로 가서 전이가 되면 헤라클레스가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비야라는 도시의 설립자는 페니키아의 메카르트, 그 다음에 그리스로 오면 이게 헤라클레스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비야의 설립자는 헤라클레스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세비야의 설계자, 세비야라는 도시는 헤라클레스에서 설립이 되었지만 지금부터 2100여 년 전쯤 로마 제국의 가장 위대한 인물 두 사람이 이 세비야의 설계자이기도 합니다. 율리우스 시저, 아우구스투스 시저. 이 두 사람이 다 기원전 67년에서 69년까지 한 3년 정도 세비야라는 도시에 오게 됩니다. 그때 집정관을 끝내고 로마 제국의 속주의 총독 밑에 있는 이 이스팔리스라 부르는 이곳의 재무관으로 오게 되는데요. 이때 율리우스가 자기의 후계자로 그러니까 외손주쯤에 해당하죠. 원래 이 아우구스투스는. 근데 나중에 양자로 들여와가지고 나중에 이 율리우스 시저의 유언장에 나타나서 얘 후계자가 되는 아우구스투스를 데려와서 세비야에서 3년간 세비야라는 도시에서 근무를 하면서 그 후계자
교육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비야의 설계자, 세비야라는 도시의 확장자는 율리우스와 아우구스투스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또 공교롭게도 저희가 이 기독교 달력이죠. 기독교 달력과 우리들이 쓰고 있는 모든 이 달력의 7월과 8월의 인물이 세비야의 설계자이네요. 지금 제가 좀 굉장히 좀 재밌는 유머를 한 건데요. 그렇죠? 7월과 8월이 세비야의 설계자다. 왜냐면 율리우스란 말이 이제 줄라이, 이제 7월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우구스투스, 제1인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실질적인 로마의 첫 번째 초대 황제가 되는 아우구스투스는 오거스트, 그게 8월이 되죠. 그러니까 저희가 세비야의 설계자들이 7월과 8월이 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 2100여 년 전 BC 1세기 때 세비야는 히스팔리아라고 발음을 불려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도 저희가 세비야를 가보게 되면 2100여 년 전에 로마의 유적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요. 특히 저희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이쪽은 여기 이렇게 위쪽이 수도교라 해서 로마 시대 때 2100여 년 전에 만들어진 수교인데요. 놀라운 건 1929년도까지 불과 한 90여 년 전까지 세비야의 상수도로 사용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위쪽에 물길이 지나가는 것들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세비야라는 도시 이스팔리아로부터 온 곳에 아우구스투스와 율리우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죠. 네. 그리고 현재 여기는 마카레나라고 부르는 그 로마의 성벽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요. 이 마카레나 저희가 이제 세비야를 대표하는 노래 중에 저희가 이제 싸이의 강남 스타일 전에 세계적으로 히트쳤던 노래 중에 하나가 그 말춤인데 마카레나 에이 마카레나 뭐 이런 노래가 있었잖아요. 그 지역인데 그 지역이 만들어졌는데 그곳에 이제 그 서민들의 수호신과 같은 역할을 했던 얼굴이 검은 성녀 이름이기도 한데요. 이 지역도 율리우스 시저와 아우구스투스가 이곳에서 이제 만들어진 성벽이기도 합니다. 뭐 이 마카레나 성벽의 일종의 하나는 율리우스는 전 유럽을 다니면서 아주 희대에 크레오파트라와도 사랑을 하고 거기 와서 이제 자식도 만들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율리우스가 이 세비야에서 재무관으로 로마 제국의 재무관으로 근무를 하면서 세비야의 여인과 사랑을 해서 난 쌍둥이 들이 있었대요. 근데 이런 적의 침입과 외적의 침입들을 막기 위해서 난 쌍둥이들, 네. 이 쌍둥이 중에 한 명을 이 마카레나 성벽에다 묻었다고 하죠. 그래서 적의 침입을 막는 그런 전설 같은 것도 있다고 합니다. 마카레나 성벽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세비야의 설계자는 율리우스와 아우구스투스였다. 그리고 세비야라는 도시 중심에서 한 9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그러니까 지금의 세비야 같은 동네이죠. 그곳을 이탈리카라고 부르는데요. 그 당시 지금부터 1900에서 1800년 전, 그러니까 이제 AD 1세기, 2세기 때는 세비야의 중심은 지금 현재 세비야 중심에서 9km 정도 떠 있는 이탈리카였었는데요. 그 이탈리카라는 계획 도시를 만들었는데 지금도 로마의 유적과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 세비야를 중심으로 한 이탈리카에서 2명의 황제, 정확하게는 3명의 황제를 배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제 알려져 있는 것 중에 가장 유명한 황제는 첫 번째 13대 로마 제국의 13대 황제인 트리아누스인데 트리아누스는 군인이었다가 바로 이 세비야에서
세비야 태생이죠. 세비야 태생이고요. 그리고 트리아누스가 있고 그 다음에 팍스 로마나에서 로마의 오현제 시대 때 가장 로마 제국의 가장 최대 영역을, 그러니까 로마 제국 황제 중에 로마 제국의 광개토 대왕이라 할까요? 바로 이 트리아누스인데, 이 트리아누스가 바로 세비야 출신입니다. 이탈리카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14대 황제인 하드리아누스도 역시 이 하드리아누스와 트리아누스 전부 다 세비야 출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세비야라는 도시는 로마 제국의 변방이 아니라 로마를 중심으로 이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로마가 가운데 있고요. 그 다음에 동로마의 중심지는 지금의 이스탄불, 컨스탄티노플이었고요. 그 다음에 서로마의 중심이 세비야와 코르도바 이런 것들이었었죠. 저희가 이제 코르도바는 이번에 설명하지 않습니다만 또 코르도바도 로마 시대 때 굉장히 큰 도시였었죠. 그래서 코르도바의 태생으로는 저희가 네로 황제의 스승이었고 선생님이었고 나중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독살을 당했습니다만 세네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토아 철학파, 로마 제국의 최고의 현인 철학자인데요. 그런 사람을 세네카라고 부르는데요. 그 세네카가 바로 이 스페인, 그러니까 이베리아 반도에 있는 코르도바 출신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굉장한 인물들이었고, 그 다음에 2000년 전에 이 로마 제국 내에서 세비야를 중심으로 한 스페인 땅은 굉장히 서로마의 중요한 요충지였고 중심지였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